7월의 첫 번째 거래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이 흐름을 이어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 2600선을 단번에 내주지를 않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재차 속도 조절이 나왔습니다. 이 7월장, 7월 말에는 특히나 FOMC도 있고 여러모로 쉽지 않은 한 달이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예고가 됐었는데요. 출발 움직임처럼 장중 내내 좋은 움직임, 한 달 내내 좋은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600선 오늘도 계속해서 노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체적으로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큰 상황입니다. 오늘 장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또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저와 함께 해답을 찾아보시는 하루 만들어 보시죠. 그럼 핵심 뉴스 알아봅니다. 간만에 미국 증시가 휴장이어서요. 힌트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뉴스들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전 세계적인 전기차 충전 표준, 이것도 역시나 테슬라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텍사스와 워싱턴주에서 이 테슬라의 NACS를 도입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 가운데서 처음으로 켄터키주에서 이 부분 의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를 표명한 것과 의무화를 명시한 것은 사실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켄터키주에서 최초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요. 이 미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가운데 급속 충전기 약 60%가 테슬라가 만든 슈퍼차저, 이 바로 NACS 방식이 도입된 충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ACS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국제 표준이 CCS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 만든 이 NACS는 완속과 급속을 모두 지원하고요. 또 단일 연결 단자로 가벼운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꾸준한 결정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국내 투자자들은 현대기아차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차에서 만든 전기차 같은 경우는 NACS 방식을 선택할 경우 그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CCS 방식을 대체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행보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군인데요. 디스플레이텍 대표적이고요. SK네트워크스, 대유플러스, 그리고 휴맥스홀딩스, S트래픽 이 정도 꼽히는데 정거래일에는 대체로 약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충전 테마 다시금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현대기아차 어떤 충전 방식을 도입할지 계속해서 후속 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잭팟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에 상당히 좀 가뭄이었죠. 그리고 호재가 있더라도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 갖지 않던 섹터였는데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대규모의 잭팟으로 인해서 시각이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2건의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요. 이 가운데서 첫 번째는 신규 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추가 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계약 같은 경우는 7억 400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는 1조에 육박하는 9,227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은 지난 3월 달에 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가 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해서 1조 2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올해 화이자와 맺은 수주 금액만 이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는 1조 4천억 원가량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올 한 해 전체적으로 수주 금액이 이제 상반기가 막 끝났을 뿐인데요. 14억 달러를 넘어갑니다. 우리 돈으로 2조가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전체의 수주액이 13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올해 절반이 지나고 나니 전년도의 전체적인 수주를 모두 다 해낸 그런 성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전체적으로 사상 최고의 실적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렇게 큰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앞서서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시나 삼성그룹답게 이쪽에서도 초격차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4공장, 5공장까지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격차 전략이 주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치매 신약 허가 등 여러 가지 추가 CMO 수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마침 나온 소식이 지금 미국에서 여러모로 약
약에 있어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약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 역시도 국내 CMO 업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박스권 내에 있고요. 최근에 흐름 보시면은 주가가 하향하면서 아래로 꺾여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들고 계신 분들은 80만 원 선 부근에서의 박스권에 상당히 좀 염증을 느끼고 계실 테고 언젠간 100만 원이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고 계실 텐데요. 오늘 수주 소식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일단 어제장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아직까지 이 수주와 관련해서 전혀 선반영된 부분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전일 종가는 74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고요. 파운드리 관련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어제였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파운드리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파운드리 전문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좀 어렵고요. AI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내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PDK 프레임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파운드리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롯해서 8인치부터 최첨단의 2나노까지 어떤 공정이 있고 이 인프라를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쪽에서 이야기한 게요. 우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종 시스템 반도체 업계를 키우겠다. 이 반도체 회사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이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 증가를 꾀하는 부분, 이 부분도 포함이 됐고요. 또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파트너십 강화, 중소 팹리스 성장을 돕고 국산화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파트너가 100개사가 약간 넘습니다. 이 100개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다양하게 지금 IP 쪽의 파운드리 파트너가 절반가량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형태의 MPW 지원하고요. 그리고 최첨단인 2나노, 3나노 이쪽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나노, 3나노 위에서는 PDK 프레임 솔루션이라는 것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최시영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은요. 이에 따른 수혜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삼성 관계자만 발표에 나선 것이 아니고요. 국내 팹리스 몇몇 기업들이 또 발표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상장사로는 LX 세미콘이 있는데요. 이 종목을 비롯해서 또 파운드리 쪽에서 수요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아마 오늘 분주하게 찾으시겠죠. 그러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LX 세미콘이 있고요. 또 삼성전자, 앞으로의 먹거리, 파운드리 쪽에서 어떤 성과를 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쓸 수 있을지 관심 쏠리고요. 또 밖에 관련된 종목 묶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UAM 쪽입니다. 오늘은 핵심 뉴스가 다소 좀 골고루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 세계 UAM 규모가 오는 2025년에는 14조 원가량 될 거라고 하고요. 2030년 5년 후에는 급속 성장해서 약 80조 원 정도로 크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2024년 국내 시장 규모,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040년입니다. 2040년에 국내 UAM 시장 규모가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 UAM 하면은 현대기아차 그룹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통신 3사도 상당히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SK텔레콤이 이 미국 내에서 허가를 받은 조비 에비에이션에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SK텔레콤이 컨소시엄을 꾸리고 가장 선두로 나서고 있고요. 이 밖에도 KT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의 UAM 전용 5G 항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도 뒤질 수는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계열사 지원을 또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UAM 쪽 통신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먹거리로 점찍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좀 사이즈 작은 종목으로 준비했고요. UAM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군들 네온테크와 제이시언 시스템, 기산텔레콤, 파이버프로 있고요. 베셀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지금 IPO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한 차례 더 관심받기도 했었죠.
다음 소식은 뉴욕 증시 마감입니다. 뉴욕 증시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간밤에 휴장이었고요. 따라서 유럽 증시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대체적으로 약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요. 러시아 쪽에서 원유 감산 지속하겠다라는 소식이 약재로 작용하면서 대체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